네. 안녕하세요, 청취자 여러분. 오늘은 어쩌면 조금은 조심스러운 주제일 수도 있겠는데요. 노년의 성생활과 친밀감에 대해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네.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전문으로 상담하시는 그 성심리 상담사님의 관점이 담긴 자료들을 좀 살펴봤어요. 왜 이 시기에 친밀감이 중요한지 오늘 좀 파헤쳐 볼 텐데요. 네, 흥미로운 자료들이었죠? 그렇죠. 이게 막연히 아유 이 나이에 뭘 하고 넘기기에는 생각보다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이랑 연결돼 있더라고요. 맞습니다. 네,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 신체적, 정신적 또 사회적 건강에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. 네, 저도 그 자료들 보면서 이 상담사님이 강조하시는 게 단순히 뭐 성적인 행위 이것만이 아니라 그 관계의 질 그리고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더라고요. 맞아요. 그 부분이 좀 신선했어요. 네, 단순 욕구 해소를 넘어서 이제 건강한 노년을 위한 거의 뭐 필수 요소다. 이런 관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. 네. 그럼 일단 신체 건강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? 자료 중에 보니까 규칙적인 성생활이요. 이게 그냥 기분 전환 정도가 아니라 네. 중강도 운동이랑 비슷한 칼로리를 소모하고 심지어 특정 심혈관 질환 위험도 낮춘다는 거예요. 운동 효과까지요? 네. 예를 들면 주 1회 이상 성생활하는 남성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심장마비 위험이 뭐 거의 절반 가까이 낮았다는 그런 통계도 있더라고요. 허허, 놀랍네요. 그러니까 이게 단순 즐거움 이상인 거죠. 어떻게 보면 건강관리법이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. 정확합니다. 근데 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나이가 들면서 겪는 신체 변화 때문에 좀 어려움을 느끼시는 것도 사실이잖아요. 그렇죠. 현실적인 문제죠. 네, 그 상담 기록에도 보면 발기부전이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 질건조증 이런 게 가장 흔한 고민으로 나오거든요. 네. 근데 중요한 건 이런 변화들이 아주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의 일부라는 거, 이걸 이해하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. 뭐 개인의 잘못이나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. 그렇죠.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하겠네요. 네. 그리고 다행히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효과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. 발기부전 치료제 같은 경우도 성공률이 꽤 높고요. 80%, 90% 정도 된다고 하고. 아, 정말요? 네. 질건조증 역시 뭐 윤활제라든지 호르몬 요법 같은 걸로 충분히 관리 가능하거든요. 그러니까 혼자 고민하시기보다는 전문가랑 상의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. 그게 첫걸음이죠. 네. 그런 신체적인 문제 해결과 더불어서 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도 이게 또 크더라고요. 아, 물론이죠. 특히 자녀들이 다 크고 독립하거나 또 배우자와 사별한 후에 찾아오는 그런 외로움, 상실감 이런 걸 극복하는데 친밀감이 정말 큰 역할을 한다고요. 네. 이게 그냥 기분 탓이 아닌 게 과학적인 근거가 있잖아요. 뭐 성관계나 아니면 그냥 따뜻한 스킨십 할 때 뇌에서 옥시토신 나온다고. 아, 그 결속 호르몬이요? 네, 맞아요. 그게 정서적 안정감을 확 높여주고 스트레스도 줄여준다고 하더라고요. 뭐 엔도르핀도 나오고. 맞습니다. 그 옥시토신 효과가 정말 중요해요. 상담 기록 중에 이런 사례도 있었어요. 배우자랑 성생활이 줄어든 후에 좀 우울감을 느끼시던 분이 계셨는데 네. 꼭 성관계가 아니더라도 그냥 손잡기, 뭐 포옹하기 이런 비성적인 스킨십을 의식적으로 늘렸더니 기분이 훨씬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. 아, 정말요? 스킨십만으로도요? 네. 그러니까 친밀한 접촉 자체가 정신 건강에 되게 긍정적인 거죠. 정기적인 친밀감이 불안이나 우울 증상을 완화시킨다는 연구는 뭐 이미 많고요. 그렇군요. 혹시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요즘 내가 좀 마음이 가라앉는다 이렇게 느끼신다면 가까운 사람하고 좀 따뜻하게 손 한번 잡아보는 거, 안아보는 거 이런 게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네요. 그렇게 생각해보면 자연스럽게 이게 소통의 중요성으로 또 이어지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핵심이죠. 내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, 내 감정이나 욕구는 어떤지, 이걸 파트너랑 솔직하게 터놓고 이야기하는 거. 이게 관계를 더 깊게 만들고 서로 만족시키는 열쇠라고 자료들이 다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근데 솔직히 저희 세대가 성에 대해서 막 터놓고 얘기하는 걸 좀 어려워하잖아요. 쑥스럽기도 하고. 네, 맞아요. 그게 상담할 때 보면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라고 그 상담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.
몇십 년 같이 산 부부인데도 서로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화를 안 해본 경우가 너무 많다고요. 아, 정말요? 부부 사이에도요? 네. 하지만 이걸 좀 관점을 바꿔볼 필요가 있어요. 그 어색함을 넘어서 솔직하게 대화하는 게 어쩌면 남은 인생을 훨씬 더 풍요롭게 또 만족스럽게 만드는 첫걸음일 수 있거든요. 그냥 문제가 있다 이렇게 불평만 할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느끼고 이런 걸 원한다고 좀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한 거죠. 네, 표현하는 연습. 혹시 청취자분께서는 마지막으로 파트너와 이런 솔직한 대화를 나눠본 게 언젠지 한번 떠올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아,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. 이런 개인적인 관계에서의 변화가 보니까 사회적인 측면하고도 또 연결이 되더라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성생활을 포함해서 이런 친밀한 관계를 좀 포기하게 되면 왠지 모르게 자신감도 좀 떨어지고 밖에 나가거나 사람 만나는 곳도 줄어들고 뭐 그런 경향이 나타난다고요. 아, 위축되는군요. 네. 근데 반대로 이 부분에 다시 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면 삶에 대한 전반적인 활력이 다시 살아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더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이런 선순환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. 맞습니다. 실제로 그 상담 자료 중에 배우자 사별하고 나서 되게 우울해하시던 70대 여성분이 계셨는데 용기를 내서 실버 사교 모임 같은 데 나가셨대요. 네. 거기서 새로운 파트너를 만나면서 삶의 활력을 확 되찾으셨다는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. 그분 표현이 다시 여자로 느껴졌다는 거였어요. 와, 감동적인데요? 네. 물론 모두가 다 새로운 파트너를 찾아야 된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니고요. 중요한 건 스스로를 여전히 매력적이고 가치 있는 존재로 느끼는 그 감각. 그게 사회적인 관계 유지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는 거죠. 네, 자존감이랑 연결되는 거군요. 그렇죠. 요즘은 실버 세대를 위한 앱이나 동호회 같은 것도 많으니까 관계를 좀 넓힐 기회는 얼마든지 열려 있는 것 같아요. 네. 오늘 쭉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결국 노년의 성생활이나 친밀감이라는 게 그냥 뭐 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네. 신체적, 정신적, 사회적 건강이라는 우리 삶의 어떤 새 기둥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네요. 네, 정확합니다. 이건 정말 전반적인 웰빙의 문제예요. 그리고 혹시 신체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도움을 구하는 걸 전혀 부끄러워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. 그럼요. 네, 이게 건강하고 좀 충만한 노년을 위한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이다. 이런 인식이 정말 중요합니다. 맞습니다. 나이가 든다는 게 결코 기쁨이나 친밀감의 끝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점,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. 오늘 저희 이야기가 청취자 여러분 생각에 조금이나마 좀 긍정적인 변화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은 어떨까요? 오늘 저희가 주로 육체적인 친밀감에 좀 초점을 맞췄잖아요. 근데 그 너머에 있는 다른 형태의 가까움들 있잖아요. 예를 들면 정서적인 교감이라든지 아니면 경험을 같이 공유한다든지 지적인 대화를 나눈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의식적으로 가꾸는 것이 삶의 이 시기를 또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을까?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. 오늘 함께 깊이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.